안녕하세요. 시인 수필가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그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시조 시인 박영숙님을 소개합니다. 박영숙님은 경남 진주 출생이고 진주교육대학원을 나왔습니다. 2013년 시조문학 봄호에 등단하여 풀잎마다 있을 방울, 바퀴는 달리고 싶다 시조집 2권을 냈습니다. 한국문협 회원이고 한국시조문학, 한국시조시학, 한국여성시조 1신문학회 회원입니다. 진주문인협회, 진주시조시인협회, 진주화요문학회, 진주여성작가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조는 수액의 말입니다. 수액의 말, 박영숙. 병상에 몸 뉘고 수액방울 헤아린다. 언제나 같은 속도, 한결같은 크기다. 서둘고 주저앉지 마라. 수액의 말 듣는다. 제 이야기는 남해 FM 91.9MHz 라디오와 남해 FM 스마트폰 전용 앱, 남해 FM 유튜브와 페이스북 또는 네이버 블로그 소리의 꿈을 통해서도 매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실크로드 동단 해로인 대마도를 찾아갑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섬이기도 하고 일본 땅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섬입니다. 사실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올 수 있는 거리의 섬이기도 합니다. 실크로드 바닷길 동단인 이 길은 정수일 교수님과 함께 실크로드 학교 단기 답사로 시작됩니다. 대마도는 일본에서 3번째로 큰 섬인데 우리나라 거제도의 2배 크기입니다. 그런데 부산 대마도의 거리는 49.5km이고 대마도와 본토 일본과의 거리는 136km이니 우리와 더 가까운 섬입니다. 서쪽 대마도에서 맑은 날이면 부산이 훤히 보이고 핸드폰이 로밍 없이도 터진다고 합니다. 대마도 본섬은 2개의 섬으로 나뉘어 있는데 만관교라는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섬 외에도 107개의 섬이 있고 사람이 사는 섬은 5개 정도가 있는 곳입니다. 인구는 36,000명이 사는데 이즈하라에만 2만 명이 산답니다.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날씨는 너무나 화창하였습니다. 부산에서 이즈하라까지는 3시간이 걸리고 히타카스까지는 2시간이 채 안 걸린답니다. 이즈하라 항에도 척하니 한글 안내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일본 사람보다 한국 사람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곳이라 합니다. 팔정이라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벤토라는 간단하게 나오는 점심인데 그냥 먹을만 했습니다. 점심 먹고 미리 돈을 바꾸지 못했기에 물이라도 한 병 사 마시려면 돈을 바꿔야 해서 은행에 환전을 하러 갔습니다. 얼마나 느릿느릿한지 3군데나 굽실굽실 절을 하며 결제를 올리는 담당자의 모습이 참으로 불쌍하게 보였고 속이 다 타는 듯 했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빨리빨리 흉을 보아도 절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분도 더 걸려 환전하고 나오는 골목에는
보랏빛 나팔꽃과 삼천포에서만 보이던 월해감이 달린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조그만한 열매의 귀한 월해감. 한국인을 환영한다는 노래방을 지나 버스를 타고 385m 높이의 가미사카 전망대로 올랐습니다. 리아스식 해안의 아소만이 아름답게 보이는 전망대입니다. 좁은 산길을 따라 구불구불 도중에서 차를 만나면 큰 차에게 작은 차가 양보를 해야만 한답니다. 조금만 뒤로 가거나 앞으로 가면 스쳐 지날 공간이 나옵니다. 빼곡히 조림사업을 하여 스기나무, 히노키나무들이 짙푸른 색을 바라며 우뚝우뚝 서 있습니다. 대마도의 비릿한 냄새가 없이 쾌적한 느낌을 주는 것은 이 나무들이 발생하는 냄새를 제거해 주는 성분 피톤치드 때문이라고 합니다. 탈취와 항균 작용을 하는 피톤치드가 조림을 한 나무들에서 나오기 때문에 바닷가 특유의 냄새가 없는 것이라 합니다. 어떤 가이드는 이 나무의 성분은 음의 성분을 내기 때문에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설명을 하고 있었지만 그건 아니라 생각되었습니다. 부러운 부분은 계획적인 조림으로 임산 자원을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빠른 시간에 산림 녹화를 이루었지만 계획적인 조림에 있어서는 일본을 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소만을 바라보고 그림처럼 빼어난 천연 연못 아스만 넘어 높게 낮게 이어진 산봉우리들이 숨이 막힐 듯 아름답습니다. 맑은 날에는 북쪽 바다 넘어 부산이 보이고 남쪽으로는 멀리 큐수의 산들이 보이며 여름밤에는 오징어잡이 배들이 불빛 또한 장관이라는 국경의 섬 대마도의 풍경입니다. 그곳에서 정수일 선생님의 왜 대마도인가에 대한 첫 번째 길거리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1. 실크로드 대탐사의 일환으로 실크로드 해로의 답사 중 짧은 답사 코스로 택했다. 북으로는 초원로, 남으로는 해로인데 아시로 보면 일본과 우리나라가 동쪽 끝에 들어가며 우리나라와 일본까지의 일주의 거리 속도 속에 대마도가 그 다리 역할을 한 곳이다. 우리 역사의 축소판인 곳이 대마도라 생각한다. 이곳 고대 유물은 우리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세 근세를 통하여 우리 역사의 비극의 현장이 이곳에 남아 역사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다. 3. 한일 관계의 문제에 대한 숙제 때문이다. 독도 문제, 역사적인 문제, 이런 모든 것 우리 시대나 혹은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우리는 우리 주장으로, 일본은 그들의 주장으로 보는 입장에 따라 대마도를 보는 입장도 다르리라고 본다. 이곳의 국수주의자들은 무조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으로 본다면 한당고기라는 역사책이 의한다면 대마도는 조선의 땅이라고 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대마도가 우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일 일도 아니므로 답사를 마친 후에 이 점을 좀 더 생각했으면 한다. 이상의 강의를 들은 후에 우리는 전방대를 내려오면서 대나무 우거진 숲들을 바라보며 조선통신사 비와 종백작 덕혜 공주와의 결혼비를 보고 가네이시 정원을 둘러보고 민속박물관에 들렀습니다. 조선통신사를 접대했다는 자리에도 민속박물관을 올라가는 언덕에도 조선통신사를 위한 비가 서 있었습니다. 고려문이란 곳에도 우리의 얼이 보입니다. 조선통신사는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약 200여 년 동안 12번 파견되었습니다. 조선통신사의 규모는 한 번에 300명에서
500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사절단이었고, 이들이 머무는 곳에는 일본의 내노라 하는 학자들과 예술가들이 모여들어 그림과 글씨를 얻어내고자 했습니다. 이황과 종과 결혼 봉축 기념비가 있는 공원에는 비운의 두 부부가 정략 결혼으로 고통받고 두 나라와의 극심한 갈등으로 딸 정혜까지 낳은 사연을 품고 있습니다. 덕혜 옹주는 그 후 30년을 정신질환을 앓으며 살다가 대마도의 소영주인 남편과 이혼하여 귀국한 후 1989년 정신질환을 심하게 앓는 아픈 삶을 살다가 별세했답니다. 두 분의 힘들었던 삶을 되돌아보며 양국인의 진정한 화해와 영원한 평화를 희망한다고 그런 사연들을 비석에 새겨두었습니다. 어둑어둑해지는 시각의 팔번궁 신사는 이즈하라 지방의 가장 큰 신사이며 일본의 3대 신사라고도 하는데, 일본 신사의 전형을 보여주는 신사는 어두운 기운이 내려앉아 조금은 으스스하기도 합니다. 비운의 덕혜 옹주와 유사한 삶을 살았던 소서 마리아를 위한 신사이기도 하답니다. 정치판이 얼마나 더러운 곳인지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와의 사위인 대마도 소요 요시토치는 소서 마리아에 결혼하며 살았지만, 고니시 유키나가가 일본 임진왜란에서 지게 되자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 참수되었답니다. 그는 권력을 위해 바로 고니시 유키나가의 딸인 소서 마리아와 이혼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가신이 됩니다. 권력을 위하여 그런 행동을 했지만 혹시나 한을 품은 영혼이 해코지를 할까 봐서 소서 마리아의 영혼을 위로하는 신사를 짓고 그녀의 영혼을 달래고 있다 합니다. 신사 입구에는 고력의 고마이누라는 암수 2마리의 상이 마치 해태상인 것처럼 서 있습니다. 설명이 없었다면 해태나 사자로 착각할 정도로, 듣고 보니 삽살개나 진돗개를 닮은 듯도 합니다. 지나가는 길목마다 소원을 비는 쪽지가 바람에 팔랑거립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하얀 번개 모양의 종이는 불을 무서워하는 이들이 붙이는 부적으로 번개를 동반한 불의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랍니다. 평화와 안녕을 비는 일종의 부적이라고 하는데, 모든 신사의 처마 끝에 달아둔다고 합니다. 면암 최익현 선생의 비석이 있는 수선사 가는 길을 물었습니다. 대마도에 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지는 밤거리를 물어 수선사를 찾아갔습니다. 도심지 가까이 있지만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면암 최익현 선생의 유적지입니다. 도심을 가로질러 수선사에 도착했습니다. 최근에 세워진 최익현 선생 순국비가 어느 이름 모를 이국당 낙골묘 언저리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대원군의 실정에 맞서 상소하며 꼿꼿한 기계를 펼쳤던 한선비도 세상의 흐름을 읽지 못한 그 죄책감으로 이국당에서 아직도 통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국을 생각하며 자신이 신던 신 안에 고국의 흙을 조금씩 넣어 외놈의 흙은 밟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셨던 분, 더러운 외놈의 밥을 먹지 않겠다고 굶어 돌아가셨다는 전설까지 있는 애국지사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묵념을 했습니다. 너무 어두워지는 그곳을 서둘러 나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자유시간이 주어질 때 낮에 호젓이 두 분 선생님과 다시 와보았더니 지장보살의 턱받이 같은 걸 둘러두었습니다.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지장보살에게
어린 영혼을 부탁하는 상징이라 합니다. 정수일 선생님과 독일에서 함께 공부해 오신 역사 철학가 양재혁 선생님과 함께 호조시 와서 면함의 정신을 생각합니다. 이젠 정말 이 시대에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놓치면 손해보는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현판에 쓰인 수선이라는 글씨는 친일파 거두의 한 사람 김대식이 썼다는데 그분의 영혼이 벌떡 일어설 것 같은 일을 무슨 심산으로 대쪽 같은 면함을 위해 글씨를 썼을까 하는 야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면함 테이켄 선생의 마지막 상소. 죽음에 임한 신 최익현은 대마도 경비대 안에서 삼가 서쪽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상소를 올립니다. 설사 저들이 신을 죽이려 하지 않는다 하여도 신은 차마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입고 배를 더럽힐 수가 없사옵니다. 그러므로 고인들이 먹기를 거부함으로써 죽음을 택하기로 하였사옵니다. 신의 나이 74세, 죽은들 그 무엇이 애석하겠습니까? 바라건대 국사가 어찌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 마시고 군왕의 덕을 분발하시어 믿어서는 아니 될 일은 믿지 마시고 더욱 자주의 계획을 굳혀 영원히 의뢰하는 마음을 끊으시고 세상의 형평을 살펴 그 가운데서 할 일을 선택하옵소서. 면함 최익현이 외국 땅 대마도에서 남긴 유시. 기첨 북두 배경루 백수만삼 분재류 만사불탄 진북이 일생장독로 춘추. 일어나면 북두를 우르르고 임금 계신 곳에 절하면 흰머리 오랑캐의 옷자락에 분한 눈물 쏟아져 흐른다네. 만번을 죽는다 해도 부귀는 탐하지 않으리. 평생을 읽는 글이 노나라의 춘추라네. 대마도의 첫날 밤입니다. 각 조별로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실크로드학, 즉 문명교류학에 관심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늘 진지하기만 합니다. 저희 룸메이트는 식물에 관심을 갖고 있고 꽃꽂이에도 관심이 많은 양산에 사는 김정숙이라는 분입니다. 이틀 밤을 함께 지낼 하룻밤의 만리장성을 쌓은 인연인 셈이지요. 좋은 느낌을 가진 분이라 행운나라 생각합니다. 늘 정해온 방법으로 이번 핵심 단어를 조 이름으로 하고 가장 어린 사람이 조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대표적인 도시 이즈하라와 대마도에서 출발하는 히타카스, 그리고 대마도의 대표적인 명물 카스마키, 대마도의 선술집 이자카야가 조 이름입니다. 저는 히타카스, 조장은 김도현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입니다. 저녁을 먹은 후 일본의 선술집이라는 이자카야에서 2차로 간단한 회식을 하기로 합니다. 꼬지와 커다란 정종 한 병을 시켰는데 20명이 다 나누어 먹어도 모자라지 않았고 돈은 10만원 남짓 나왔다고 합니다. 여행지에서 재미를 누릴 만큼 너무 사치한 가격은 아니라고들 했습니다. 일본의 상점 간판이 붉은색을 띄었다거나 글자가 붉은색이면 여자가 있는 집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조금 고급 술집은 스나크, 그 다음은 크라브이라고 하는데 일본식 발음이지만 사실은 스낵 클럽이라고 영어로 써두었던 곳도 있습니다. 여행으로 이런 일본의 술집 풍습을 아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을 걸었습니다. 좁고 긴 골목길이 이어져 있었고
산으로 난 길도 있었습니다. 대마 호텔 앞길과 길 가운데로 흐르는 물에는 수양버들이 길게 늘어져 시내에 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꼭 그 길로 조선통신사가 지나갔을 것 같이 시내를 만든 벽에다가는 조선통신사의 그림을 많이도 그려두고 있었습니다. 아직 가게들은 문을 열지 않았고 길을 건넌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릴 것 같아 구경은 그만하고 호텔로 왔습니다. 여행지에서 다른 사람보다 한 코스를 먼저 하는 버릇은 남편에게 배웠습니다만 이번 여행은 남편이 일 때문에 오지 못해서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더 많이 홀가분해졌지요. 사진작가랍시고 사진을 찍느라 늘 늦게 오는 사람을 신경 쓸 일도 없어서 말입니다. 호텔에서 주는 간단한 아침 식사로 요기를 하고 처음 간 곳은 고모다하마 신사입니다. 가는 길은 일본의 가을 들판이 아름다운 길이었습니다. 넓지는 않아도 논에는 황금벼가 일렁이고 멀리 산 위로 구름이 한가롭습니다. 일본의 신사는 도리에서 시작됩니다. 신사 앞에 하늘 천자라는 글자 모양을 문을 세웁니다. 신의 사신이라고 믿는 새가 쉬어가도록 한다고 해서 도리라 부른답니다. 신사로 들어서는데 신의 안테나라고 불리는 대나무가 양쪽에 서 있고 도리 아래의 굵은 동아줄에는 하얀 번개 모양의 종이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하얀 기둥에 붉은 글씨가 쓰여져 있고 우리나라에 아이를 낳으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금줄 같아 보이는 게 쳐져 있어서 예사로운 공간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그 도리 앞에서는 사찰의 일주문에 들어서는 것 같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경건함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일본이 몽고군에게 처음으로 점령을 당한 곳입니다. 우리가 왜구라고 표현하는 것 같이 그들도 원구라고 표현하는 점이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 느껴졌습니다. 1274년 10월 5일 오후 1시 경하포 마산을 출발한 고려와 몽고의 3만 일본 정벌군은 하대마도의 사스우라 즉 지금의 고모다하마 해변으로 상륙합니다. 이때 단 2시간 만에 대마도의 일본 병사들은 중과 부적으로 패하여 조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당시 도주는 67세의 노장이었으며 전쟁 후 목과 몸이 따로 발견되어 그 싸움의 치열함을 알 수 있었다 합니다. 여몽연합군은 대마도와 이끼섬을 단숨에 초토화시킨 후 곧장 후쿠오카 상륙을 개시하기 위해 후쿠오카 앞바다에 진을 쳤습니다. 태풍이 올 계절도 아닌데 갑자기 태풍이 대마도 해협을 덮쳐 여몽연합군은 싸워보지 못한 채 본국으로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일본은 이 바람을 신이 준 바람, 가미카제라며 좋은 의미로 새기고 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연료만을 채운 1인승 경비행기에 폭탄을 가득 싣고 연합군의 함선으로 돌진하여 자폭하던 특공대 가미카제는 이 여몽연합군의 일본 정벌 때의 바람을 이름합니다. 이 신사에는 그 당시 숨진 사람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전사한 병사들의 위패를 받들고 있으며 매년 11월에 위령제를 지낸다 합니다. 동경의 야스쿠니 신사와 함께 일본에서 2곳밖에 없는 군인을 모신 신사입니다. 이곳의 전쟁이 얼마나 급했는지 사스모찌라는 군인들이 먹는 떡은 안에 앙금을 넣을 시간이 없어서 급한 대로 떡의 외부에 고무를 발라서 만든 떡을 양식으로 삼았다고 지금도 이 지방에는 그 떡을 해 먹는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첨단 산업국이 종교를 가진 30%의 인구 중에서 51%가 신사참배를 하는 신도 신자로 희복신앙을 가졌다 하니 참으로 알 수 없는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정수일 교수님의 문명 교류에 관한 두 번째 길거리 강의가 계속됩니다. 1. 몽골은 1258년에 바그다드로 들어간다. 거기서 대추를 발효시켜 술을 만드는 기술을 배운다. 그들은 그 술을 이라크라고 부른다. 우리는 아렉이라고 했다. 2. 몽골은 일본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나라 안동으로 먼저 들어간다. 그곳에서 증류 기술을 전수하고 지금의 전통술 안동 소주가 만들어진다. 개성에서는 소주를 아라크라 하고 중국에서는 아라지라 한다. 3. 만일 그때의 가미카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도 몽고의 판도 안에 들었을 것이다. 고려는 몽고와의 전쟁을 7차례 겪었다. 그러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우리만은 공식적으로 몽골 제국의 판도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우리의 자주성을 말할 때 이 예를 많이 든다. 4. 하포만 마산에서 몽고인들은 간장 기술을 전수한다. 마산의 몽고 간장이 유명한 것도 그때 배운 것들이다. 지금도 마산에 가면 몽고정이 있다. 마산의 무학소주도 아마 그때 배운 기술이 전하여졌을 것이다. 5. 일본의 신사에 오면 신조 사상을 볼 수 있다. 신조 사상은 티베트, 일본, 몽골, 우리나라, 라틴 아메리카, 마야, 잉카, 인도, 네팔 등에 많이 있고 특히 인도, 네팔이나 이란 같은 데서는 조장 제도가 있다. 새가 하늘 가깝게 제일 높이 나르니 영혼을 하늘에 전달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서 죽은 시체를 새가 물어가고 남은 뼈를 거두어 묻는 장례 제도이다. 6. 우리나라에도 소떼라 하여 장대 끝에 새를 만들어 세워두어 풍농가 마을의 안녕을 빌어왔다. 소떼 신앙은 북아시아 여러 민족에서도 공통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소떼는 그 기원이 정동기 시대로 소급될 수 있을 만큼 매우 오랜 역사성을 지니며 또한 그 분포도 만주, 몽고, 시베리아, 일본에 이르는 광범위한 진역에 나타난다. 이것은 소떼가 북아시아 샤머니즘 문화권 안에서 유구한 역사를 지니는 신조 사상을 나타내며 신앙 대상 무리를 반증해 주는 것이다. 들려드리는 노래는 그대는 봄비를 좋아하나요? 영국 줄리아나의 곡입니다. My dear, do you cry like the spring rain? As for me, when it rains, I drown in my memories. My dear, do you quite like the sound of the wind? As for me, when the wind blows, I walk within the blowing wind. Into my lonely heart came in secretly. And that our love and
As for me, I walk alone. That pine tree road we used to walk. My dear, do you quite like the spring rain? As for me, when it rains, I drown in my memories. Into my lonely heart secretly lent out our love and lived wordlessly. As for me, I really don't resent that person. My dear, what's on your mind when the leaves have fallen? As for me, I walk alone. That pine tree road we used to walk. I walk along that pine tree road. I walk